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어제 오늘 보면 세간에 가장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은 추미애 의원,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자입니다. 네. 뭐 보니까 뭐 추미애 또 법무장관 지명자 윤석열하고 뭐 이런 호흡 그런 건 괴념치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또 보면 도하 언론에서는 추미애 드디어 이제 사법개혁, 이 검찰개혁에 모든 걸 걸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복잡한 이야기인데 네. 첫째 그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윤석열을 가두고 네. 압박해가지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겠다라는 뭐 그런 프레임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검찰 개혁, 검찰이 잘못하고 있고 검찰이 알고 봤더니 적폐청산할 때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놈들이 제일 큰 적폐더라 검찰. 팔다리 분지르고 이제 정부에서 정권에 시키는 대로. 네. 고분고분 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드는 게 네. 나의 임무다 추미애 이게 나 추다르크 추미애다 그러는데 그 양반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적격자인가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 그렇죠? 추미애 의원을 처음 만났던 건 제가 1997년입니다. 대선 때. 22년 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그 당시 초선 의원 때입니다만은 잔다르크 유세단이라고 김대중 후보를 지원하는 잔다르크 유세단을 끌고 자신의 고향인 대구에 내려와서 그때 한 20일 넘게 유세단을 끌고 있었어요. 자민련하고 그 공동정부 공동한 그렇죠. 연합전선을 구성했던 그때군요. 네, 그 이제 추미애 의원을 갖다 보았고 아시겠습니다만 추미애 의원을 발탁한 사람은 DJ입니다. 그렇죠. 96년 대구 처녀를 그렇죠. 96년 총선 때 당시 38살 먹은 판사였던 추미애 판사를 갖다가 대거 발탁한 거예요. 근데 추미애 의원은 그 이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당시 의원을 향해서 박근혜 의원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이제 거론되었을 때 이런 얘기했죠.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의원과 대구 세탁소집 딸인 나 추미애가 한판 일합을 겨루자. 그럼 그러면 저 11년 뭐 그 무렵에 한 얘기예요? 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대충 이 추미애 의원이 2004년에 한번 낙선을 했었어요. 그래서 2008년에 다시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무렵일 겁니다. 그건 뭐냐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일 겁니다.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저는 이 양반을 정치 기자로서 봤던 거는 네. 2002년 그 대선 때 예. 노무현 대선 때 그 양반을 여러 번 봤어요. 예.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 사항은 나를 위해서 문재인 개인을 위해서 네. 법무부 장관의 어떤 공적인 이런 거보다는 나 구출해줘. 네. 네가 그걸 제일 잘할 수 있어라고 추미애를 발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미애 씨는 무슨 개인에게 충성하고 그러는 사람 아니죠. 아마 윤석열 그 총장도 예전에 보면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의원이야말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게 바로 2002년 대선 때예요. 예. 2002년 대선 때 김천 지역 유세를 갔는데 네. 어느 뭐 김천 시장 어디 골목에 이제 노무현 후보 이제 유세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뭐 장을 퍼가는데 추미애 씨가 올라가더라고요. 좀 뭐 오래되셨는데 저는 2002년에 예. 뭐 초선 의원은 제가 뭐 이렇게 뭐 대단히 관심을 가질 일도 없고 올라와서 얘기를 하면서 네. 저 노무현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우리 노 후보님 모시고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네. 드디어 애 하나 더 낳기로 결심을 했다. 그때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나 모르겠다. 40샀으니까. 그건 가능한 나이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 노 후보님의 저기 육아 공약 뭐 이런 거면서 쫙 설명을 하면서 이래서 내가 마음 놓고 저 노무현 후보를 믿고 네. 제가 애를 하나 더 낳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네. 이 양반이 그래서 그런 가까운 사이 때문에 2002년 정몽준 노무현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네네. 마지막 유세를 좀 명동 쪽에서 했는데 네. 그 밑에 있는 정몽준하고 이제 노무현에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정몽준 지지자들이 정몽준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했던 이렇게 유명한 단일화 깬 유명한 멘트가 있잖아요. 제가 조금 방송에서 하도 많이 써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실력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됐습니다. 됐고요. 그렇죠. 막 정몽준 대통령
정몽준. 자, 노무현 대통령, 음. 정몽준 대통령이 뭐야? 정몽준 후보 측에서는 그렇지. 이 둘이 이제 후보 단일화했으니까 단일화 다음 약속을 하라. 이걸 이제 강하게 촉구할 때, 됐습니다, 됐고요. 내 거요. 우리 당에도 그 아래를 딱 가리키면서 여기 정동영 그리고 추미애 의원 같은 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때 MJ가 뒤집어진 거죠. 근데 정몽준 씨가 저 마음이 싸해지면서 야 안 되겠구나. 이거 뭐 립서비스라도 좀 해줄 수 있는 건데 네. 그 지지자 열렬 지지자들이 얘기를 내 거요. 됐습니다, 야 됐고요. 추미애 의원 뭐 이렇게 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2004년에 저 노무현 저 탄핵하고 뭐 이러고 할 때 갈라섰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건 잘 그거 생각이 안 헷갈리시죠? 나요. 예, 예. 그게 이제 뭐냐니까 바로 그렇게 친한 좋은 사이였는데 갈라졌는데. 그 추미애 의원이 그게 바로 뭐냐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보면 우리 추 의원 같은 사람이 차기 대통령 이 대한다.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만 2003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북 송금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아들이고 그 와중에 보면 이제 구민주당과 이제 노무현 세력이 충돌합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좇았던 사람들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당을 깨고 나가서 만든 게 열린 우리당이에요. 그때 앞장서 나갔던 사람은 앞서 노무현 후보가 이야기했던 두 사람, 정동영과 추미애와 정동영 중에 정동영입니다. 그래서 정동영이 당 의장이 되는 거예요. 열린 우리당. 그때 추미애는 당에 남아서 이거는 정도가 아니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 당신을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이 누군데 바로 대북 송금 특검을 받아들이고 그나마도 그 당을 깨고 나가느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 당시 조순영 대표하고 추미애 선대위원장이죠. 이 투탑으로 나가면서 탄핵을 갖다가 주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민주당과 그때 한나라당이 자민련이 3당이 힘을 합쳐서 그 당시 50여석밖에 안 됐던 열린 우리당의 강력한 반대를 뚫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갖다 가결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 간단한 정치사지만 간단치가 않다. 간단치 않아요. 함의가 갖고 있는 뜻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니까 또 역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된통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그때 뭐 했습니까? 삼보일배. 바로 그겁니다. 그게 국민들의 뇌리에 남은 추다르크의 가장 큰 강력한 이미지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 2002년 그 추미애와 네. 그 이후 노무현과의 추미애의 결별을 보면서 네. 이 여인이 네.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자기 쪼대로 가는 사람이지 뭐 무슨 그렇죠. 당신하고 나하고 뭐 옛날 정의가 있었으니 예. 저 문재인 대통령 뭐 나 장관 시켜줬으니 온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짱돌을 던지는데 내가 그걸 몸으로 맞겠다? 그건 안 하실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5선 의원입니다. 그것도 5선도 그냥 5선은 아니에요. 서울 광진을 서울 광진을에서만 줄창 5번을 서울에서만 5번을 붙은 5선 의원이고 추미애 의원의 꿈은 사실 대권에 있습니다. 앞서 2002년에 그 당시 44살 나이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나 다음은 추미애나 정동영이라고 찍을 정도였고 그중에 정동영 어쨌든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 간단한 역량에 예. 간단한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걸 장관 그것도 뭐냐 법무장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지탄과 여론을 내 몸으로 막아서 문재인을 살려내겠다? no. 그 기대가 참 허망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원체 코나에 밀리다 보니까 사실 친문 쪽에서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추미애 의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문이거든요. 저 대표적인 대표적인 비문입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출발부터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갖다가 주도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 대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열린 우리당 계열 386 운동과 갈라선 사이입니다. 추미애 의원 입장에서야 뭐 문재인 그래봐야 나는 노무현하고 큰일을 도모했던 사이고 네. 그 노무현이 다음 대통령이라고 인정했던 난데 네. 지금 뭐 장관 맡아주는 것만 해도 감지독지지 뭐 거기다 뭐 이상한 거 덮어 씌워가지고 하라? 못할 것 같은데. 대선 대권에 아직도 뜻이 있습니까? 있죠. 저는 뭐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저하고 마침 보니까 저보다 2달 빨리 태어났어요. 58년제 개띠인데 그래서 뭐 사석에서 몇 차례 만났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해 보면 꿈이 간단한 여인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대구 세탁소인데. 대구 세탁소집 뭐 둘째인가 셋째 딸이
그야말로 사법고시 해갖고 판사에서 몇 선 의원까지 되고 그 당시에 이미 박근혜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표를 향해서 한번 붙어보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출사표를 던질 정도의 강단이 있는 여인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설거지 해주려고 이번에 장관 되면 내년에 출마를 못 하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이 사람은 육선 의원 돼서 국회의장은 떼어오는 당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또 박근혜 탄핵에도 아주 결정적인 이제 선도적 역할을 한 거죠. 그죠? 그 바람에 문재인이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분이 우파들이 지금 평창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댓글을 가지고 장난 오른다 그래고 검찰이 고발해 가지고 김경수하고 드루킹 감옥 보낸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친문들이 추미애 의원하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수님을 갖다 감옥 보낸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게 추다르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건 실수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분이 이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이렇게 두들겨 보고 가려가면서 일을 하는 분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야 이거 죽여 그러면 그냥 청와대 물어라도 봤어야 되는데 선거 핵심 정에서 이거 문 선거 캠프에 이너스크린 들어가본 적이 없다. 그건 확인된 거고. 그건 확인됐어요. 들어갔으면 드루킹 우리가 하는 거라고 알았을 텐데. 하여튼 직접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거지. 법무장관 맡았을 때 이거 어떤 현안이 만약에 터졌다. 누가 백원우가 했다. 그 뒤에 누가 전화가 왔다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지를 사람이면 이 사람은 자기하고 까꾸로 지르는데 이걸 도끼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던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맞죠? 저는 100% 동의하는 게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보면 차기 대통령 후보의 한 사람을 꼽는 게 사실은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래요? 윤석열 총장을 많이도 꼽아요. 윤석열 총장을 차기 대권, 특히 이제 보수 우파 쪽에서 자유우파 쪽에서는 비록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었지만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각을 세우고 싸우는 모습 보면서 상당 부분 박수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딱 떨어진 그런 게 나왔는데 이거 갖다가 무슨 공수처 마냥 덮고 누구의 권력의 주구 청와대 주구가 돼서 덮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사람은 대통령한테 도끼를 던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큰 지지를 받을 정도로 강단이 있고 직선으로 뻗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릇이 너무 커요. 네. 이 법무장관을 쓰기에는 너무 큰 그릇을 지금 가가지고 쪼그라고 놀라 그러는데 이 양반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지시대로 살아있는 공권력도 엄정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오늘은 울산 부시장 송철호 측건 울산 부정선거의 출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이 마당에 내가 법무장관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캐리어도 크고 노무현하고 다이다이로 붙어가지고 대회사를 도모했던 이 여인이 짝쪽으로 돌아가지고서 국민적인 여망을 받고 있는 윤석열하고 싸워가지고 윤석열이 무릎 꿀리고 간신짓을 해가지고 국민들 내리의 마지막을 추미애 그렇게 출발해갖고 겨우 노무현 똥 닦아줬냐 이런 소리 문재인 똥 닦아주는 얘기를 듣고 끝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대통령하고 맞붙어가지고 끝장 보고 피 보고 나오는 법무장관으로 기록되는 게 낫지. 제가 추미애라면 내가 문재인이라면 난 추미애는 안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원체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주변에서도 그동안 추미애 법무장관 카드에 반대했던 친문 세력들 중에서도 추미애 이 이른바 돌직구만 본 거예요. 추미애가 공을 잡아서 윤석열에 돌직구를 던져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 생각한 거지 실제 추미애는 5선 국회의원, 즉 20년 국회의원을 하면요. 항상 국민의 뜻이 우선입니다. 당연하죠. 지역구 할아버지 할머니들 등 때밀어 가면서 사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터져서 막 터져 나오는데 그거 갖다 윤석열이한테 그거 하지 마라고 하면 그렇다고 그 말들을 윤석열도 아니고 또 그렇게 지시할 전 추미애도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원체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과 그들은 추미애의 돌직구만 생각하고 있지 그 돌직구가 자기한테 날라올 수 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런 말 있잖아요.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들어간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건 파출소 피하다가 검찰청으로 갑니다.